안녕하세요. 노인신경학회 대회 협력이사 그리고 일산브레인 신경과 원장으로 있는 한현정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 볼 거는요.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나이 들면 우리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하는데 보통 기억력이 괜찮은데 '아 이게 치매 증상과 관련이 있나?' 하는 요런 것들이 인제 최근에 많이 관심도 가지게 되고 병원에 가면은 인제 "기억력은 괜찮은데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졌어요." 이런 설명도 듣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기억력 저하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외에 어떤 그 인지 기능이나 어떤 증상들이 우리가 치매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서로 여러 가지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우리 정상 뇌는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제 요렇게 이랑 고랑 해서 이렇게 파져 있죠. 그리고 이 굴곡이 아주 크고 잘 이루어진 게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뇌인데 우리 체중의 보통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상은 한 1.2 에서 1.5 킬로그램 정도 뇌 무게가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개인의 차도 쪼금 있고 남녀의 차도 쪼금 있지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뇌가 쪼금씩 작아지는데 너무 병적으로 빠르게 위축이 오면 인제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증상들이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요런 뇌는 우리가 영역마다 하는 역할이 쪼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뇌가 일단 좌측 우측 뇌가 두 개가 인제 붙어서 뇌교라고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머리 앞쪽은 뇌 중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전두엽이라고 붙였고 전두엽 뒤쪽으로는 주로 인제 감각신경이나 공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두정엽이 있고요. 머리 뒤쪽 우리 뒤통수 쪽으로는 시신경이나 뭐 요런 것들에 되게 기능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후두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이름이 후두엽인 거죠. 그리고 옆이니까 인제 이름이 또 측두엽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해마도 있고 뭐 아미그달라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감정적 기억이나 언어 기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측두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 이 아래쪽으로는 소뇌나 뇌관이나 척수가 이어져 있어서 우리 보행이라든지 운동 또 여러 가지 호흡이나 심장 박동수 인제 여러 가지 요런 내분비 기관이나 심혈관 기관을 조절을 하게 되죠.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주로는 대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요 큰 대뇌 윗부분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각 영역마다 쪼끔씩 다른데 오늘 우리가 쪼끔 초점을 두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전두엽, 머리 앞쪽의 기능이 어떻게 우리의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가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쪼금 키워 주실까요?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측뇌와 좌측뇌는 쪼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혼자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개의 영역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리로. 그래서 뇌가 많이 위축이 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이 뇌교라는 뇌의 다리도 얇아지게 됩니다. 이 좌측뇌와 우측뇌의 기능을 쪼끔 살펴보면 좌측뇌는 우리가 보통은 언어 기능이 그러니까 언어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요런 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를 분석한다든지 요런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보다 좀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우측 뇌는 좀 더 공간 지능이라든지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또는 창의력 요런 기능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가 먼저 뇌가 쪼끔 위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뇌가 태어나서 굉장히 20 대까지는 뇌도 성장을 합니다. 신경세포 수는 일정하지만
신경을 싸고 있는 마이린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져서 뇌가 아주 기능이 어 아주 성장을 하게 되고요. 뇌의 양도 굉장히 풍부해 해지고 시냅틱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발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나이 들어서 40대 이후에 뇌의 위축이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한 0.3 에서 0.5% 정도 그 위축이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경도인지 장애다 그러면 한 1 에서 한 1.5% 조금 더 그 뇌위축이 조금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다 그러면은 많게는 한 5% 이상, 뭐 5% 에서 한 8% 까지도 보고가 돼 있는데, 보통의 나이보다 정상 연령보다 뇌 위축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 위축을 사실은 정상보다 더 빠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위축은 유전적인 것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후천적으로 기저질환이라든지 또는 음주, 흡연 또는 수면,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제 콜티졸 이런 게 분비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해마나 뇌위축에 굉장히 아주 나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수면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뇌가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뭐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나 이런 단백질들이 굉장히 청소가 되는 글리픽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 뇌의 청소 시간이 이런 숙면, 수면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계속 수면 장애가 있는 것도 이런 뇌 위축을 좀 가속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뭐 유전적으로 집안에 치매 환자가 많아, 뭐 파킨슨 환자가 많아, 아니면 일찍 인지장애나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있었어 하고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조절을 한다면 이런 뇌위축의 속도도 우리가 조금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신경학적 변화가 사실 나이 들면 우리가 쪼끔 생각도 느려지고 어느 순간에는 깜빡깜빡거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경학적 변화가 '아 여기까지가 정상인가? 아니 여기는 쪼끔 우리가 비정상으로 쪼끔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 봐야 되나?' 요런 어떤 경계가 쪼금 어렵고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신경학적 변화는 어디까지가 정상으로 볼 수 있나 살펴보면, 저희들이 인제 신경과 진료를 가면 대개 인제 신경과 의사들이 신경학적 진찰을 합니다. 예, 신경학적 검사가 아니라 보통 신경학적 진찰인데요. 12 개의 그 뇌신경 반사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라이트 같은 걸로 인제 눈동자 동공 사이즈도 보고, 그다음에 안구 운동도 보고, 눈도 잘 깜빡거리는지, 그다음에 입 모양은 어떤지, 얼굴 감각은 어떤지, 소리를 내서 뭐 구개나 이런 반응이 다 괜찮은지, 운동은 괜찮은지, 요런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쭉 이루어지더라도 한 12 개의 그 뇌신경 반사가 제대로 유지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이런 12 개의 그 뇌신경 반사는 거의 정상으로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인제 후각이라든지 냄새 맡는 능력이라든지 동공 사이즈 이런 거는 약간 떨어지거나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봐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런 거는 인제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떨어지는지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제 우리가 반사 능력을 보는 게 있어요. 되게 인제 신경과 의사들이 해머나 요런 걸 가지고 팔이나 다리의 관절을 조금 두드려 보는데, 그게 인제 척추신경에서 나오는 반사가 제대로 유지되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반사는 나이가 들어도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는 게 보통 바람직한 거고요. 대신 나이 들어서 쪼끔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이제 발목 쪽에 앵클 리플렉스, 발목 반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이 들면 약간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정상 범주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행하거나 이렇게 서 있을 때 자기 위치 감각이나 진동 감각 요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우리가 보행이나 자세도 유지가 되는데요. 진동 감각, 어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울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진동 감각은 약간 저하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세를 느끼는 그 위치 감각 요런 거는 비교적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잘 유지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인지 기능 측면에서 보면요. 놀 단기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멀티태스킹 능력은 쪼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일시적으로 쪼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기 기억이라든지 일의 처리 속도 요런 것들은 젊어서보다 쪼끔 느려질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포괄적인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습득한 지식이라든지 장기 기억력 요런 것들은 오랫동안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이 장기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아마 비정상으로 우리가 인지 기능 저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언어적인 능력도 아주 일시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가 뭐 힌트를 주면 그다음에 생각이 난다거나 뭐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 범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법 뭐 읽기 능력 이런 능력들은 사실은 보통 나이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잘 유지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속이 많지 않으신지 질문이 별로 올라오지를 않네요. 사실은 이게 내용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기억력 외에 다른 부분들을 쪼끔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주로 전두엽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싶어서 주제를 했는데 어 다들 잘 알고 계신지 채팅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뇌 인지 기능에서 인제 대부분은 병원에 진료하러 오실 때 대부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다들 오세요. 거의 제가 진료를 해 봐도 한 90% 이상은 "기억력이 떨어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면담을 하고 검사를 했을 때 기억력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울감이 있거나 다른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하되는 인지 기능 능력 영역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 중에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 앞부분은 뇌 영역 중에서 대뇌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어요. 넓고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성숙한 행동,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발달하는 것이 인제 전두엽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려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대에는 인간의 이 정신이나 마인드 이런 게 심장 쪽에 있다고도 얘기를 믿었었고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심장에 뇌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인제 플라톤이나 다른 철학자들이 "아 뇌가 중요하다."라고 인제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중세 이후에 인체 해부가 굉장히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각 영역마다 뇌 기능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경과 역사상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환자가 2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이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환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버몬트 주의 철도 이 관리자였어요. 근데 인제 25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철도 관리자였는데 철도 선로를 놓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아주 커다란 뭐 자료에 보면 한 6kg 이상의 굉장히 큰 철 막대가 여기 뺨을 뚫고 좌측 안과골 그다음에 전두엽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사고 후에도
어 환자는 말을 하거나 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술을 하고 생명을 건지고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복귀 후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고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이 관리자로서 일을 할 때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성격의 피니어스 게이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게이지는 더 이상의 우리가 알던 게이지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욕설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일에 두서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철도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수술을 한 의사와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이 피니어스 게이지 그 증례를 통해서, 아,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환자가 걷고 말도 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한데 이전하고 너무나 다른 성격 변화, 그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그다음부터 우리의 그 인간의 인지 기능에서 전두엽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이 신경과적인 그 증례 이 환자입니다. 어. 요 대뇌 영역에 따른 화면을 조금 넓혀 주실까요? 네. 인지 기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두엽에는 언어 중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운동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중추는 브로카 영역이 주로 요 언어 중추, 운동성 언어라고 하죠. 우리가 말을 얘기하고 따라 말하게 한다든지 이런 유창성을 관계되는 거고요. 언어 기능 중에서 이해하는 기능은 대개는 측두엽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전두엽의 이 브로카 영역과 측두엽의 원익회가 이렇게 또 이 하나의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따라하는 기능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두엽이 가장 넓잖아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우리가 언어 기능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이나 또는 사고의 여러 가지 조화로운 기능을 하는 이런 영역에서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전두엽 기능도 같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하셨습니다. 이 되게 보면 저희들이 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전두엽 기능 중에서 집중력에 저희가 인지 기능 검사를 실제로 해 보면 집중력 저하가 같이 동반되는 예가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이래서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오시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 보면 우리가 이 언어 기억력이나 시각 기억력 쪽은 잘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지금까지 알려진 것도 그렇고 불안 장애가 우리가 전두엽 기능 장애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인지 기능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요즘 계획을 세워도 실행이 잘 안 되고 자꾸 미루게 되는데 단순한 게으름인지 전두엽 기능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시는데, 우리가 전두엽 기능 문제인지 단순한 게으름인지는, 사실은 전두엽 기능은 기능 장애가 나타난 다음에 이게 인제 뇌의 문제라면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고요. 6 개월이나 1-2 년을 두고 진행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실행이 사실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실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인제 이거 멘탈 시프트나 어떤 플랜을 바꾸는 능력, 요런 것들이 유지되고 내가 이게 왜 잘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쪼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전두엽 기능 문제보다는 우리가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실행도 잘 안 되고 자꾸 미루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싶고 쪼금 더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오류도 점점점 반복되고 이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적어도 6개월, 1-2년 반복된다? 그러면은 전두엽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나이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20-30 대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은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뭐 뇌 손상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으름이거나 아니면 뭐 방법의 문제이거나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 슬라이드 같이 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 전두엽 기능은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계획 집행, 뭐 문제 해결 능력, 융통성, 추상적 사고 요런 것들을 얘기 드렸고요. 전두엽 기능에서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그 이게 트로이 딜레마가 아니라 트롤리 딜레마인데 이게 오타가 났네요. 어 그 인지 심리학에서 전두엽 기능을 얘기할 때 이게 많이 예시로 나오는 이 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제 첫 번째 예로 어 여기 인제 기차가 이렇게 전차가 달려와요. 근데 내가 이런 레버를 사용해서 이 전차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는 한 명이 있고 여기는 5명이 있습니다. 이 전차가 그대로 오면 5명이 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 명은 살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시 선로를 바꾼다면 한 명이 희생을 하게 되고 5명은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사실은 선뜻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에 결정을 쉽게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적은 수의 희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육교 위에 있습니다. 육교에 있고 아래에 열차가 지나갑니다. 아래에 5명의 그 사람들이 있고 육교 위에는 체격이 좋은 건장한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육교에 있는 한 명을 떨어뜨려서 열차를 멈춰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럴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제가 이 열차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희생시켜야 되는 행위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다수를 위해서 두 번째 예에서는 소수를 희생시키는 능동적인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이 우리가 소셜 코그니션이나 전두엽 기능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와 5을 선택할 때 숫자를 보고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를 어 그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모셔널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희생하고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두엽은 조금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1, 5, 3 이런 숫자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보통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트롤리 딜레마로 우리가 전두엽 기능이라든지 사람의 이모셔널 코그니션 감정을 기입한 어떤 그 인지 기능 선택 이런 거에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두엽 기능 얘기할 때 요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참조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평소보다 화를 잘 내고 쉽게 노여하는 것도 인지 기능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 만약에 화를 잘 내고 쉽게 노여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너무나 빈번하고 그 정도가 점점 강도도 세지고 하면 사실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먼저 앞부분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뇌가 조금 딱딱해지고 위축이 와요. 정상적으로 0.3에서 0.5% 정도는 우리가 뇌가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제 뇌에서 어떤 인지 기능이든 주변 환경의 변화든 기억력이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범위를 넘어서 가파르게 나빠지는 걸 우리가 병적인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이라고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피곤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뭐 1-2주 동안 화를 좀 잘 내고 노여하다가 그다음에 어떤 일이 해결됐는데 원래대로 또 본래 성격대로 잘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인지 기능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런 증상들이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와 크게 관계가 없으면서 너무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한다. 그러면 충동 조절이라든지 성격 변화라든지 요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요. 뇌에 우리가 전두엽이 뇌 중에서 가장 크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큰 부분은 되게 크게 우리가 인지기능 설명하거나 우리가 신경과학을 공부할 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는 이 바깥쪽에서 보는 이 피질은 쪼금 더 아주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사고,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걸 끝까지 잘 해내고 중간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고 멀티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이 전두 피질이 잘 발달된 사람은 보통 어떤 회사의 큰 경영자 또는 아주 능력 있고 우수한 정치적 지도자 이런 분들이 요런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두 피질이 잘 발달돼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전두엽의 중요한 우리의 고위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뇌를 바닥 부분을 보면요. 전두엽도 요 바닥 부분이 있고 요 내측 부분이 있잖아요. 요 내측 부분은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지저하 환자들이 기억력이나 다른 우울감 생기기 전에 아주 초기 증상이 많은 경도인지 장애나 했을 때 그 무동증, 무감증이 많이 동반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 취미 활동도 하고 남이 일에도 관심도 있고 TV도 보고 이렇게 인터랙션 서로 상호 관계를 잘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TV도 보는 둥 만 둥 다른 사람들이 어디 모임에 가자고 그래도 별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 하고 의욕도 없고 요런 일들이 대개는 이 전두엽의 가운데 부분 내축 여기에 위축이나 이상이 오면 요렇게 무동증이나 무감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들도 우리가 전두엽 기능 이상의 초기 증상으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제 바닥에 그 아나오비탈이라 해서 눈 쪽 그 위쪽에 있는 전두엽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나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욕구, 성적 욕구 이런 어떤 인간의 본능을 조절하는 능력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 축두치매나 이런 환자분들 보면 처음에는 제어가 잘 안 되고 성격 화를 잘 내고 이러시다가 나중에 인제 요렇게 오비토 프론탈이라 그래서 이 눈 위에 피지까지 위축이 오면 굉장히 이 성적인 욕구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문제가 되거나 인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다른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다른 이런 스킨십을 막 보인다든지 이런 거 또는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그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규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안 지키고 그 관심이 없어지는 요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은 우리가 크게 보면 잘 알고 계시는 거는 보통은 요런 이 밖에 피질 기능 어떤 사고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수행하고 이 추상적인 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일이 잘못되면 다른 일로 스위치해서 멘탈 쉬프트가 일어난 요런 기능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가운데나 바닥에 그 전두엽 바닥의 기능은 조금 더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충동 조절이라든지 자발적인 의욕 요런 것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초기에 이상이 진행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가벼운 음주나 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주나요? 과음으로 인한 필름 끊김은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사실 음주는 전두엽에만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죠? 알코올은
이전에는 아주 뭐 와인 같은 거는 뭐 심혈관 질환에 예방이 된다 이런 보고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술 한 잔도 사실은 뇌나 심혈관 질환에 별로 좋지 않다는 보고가 많고요. 알코올은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뇌를 억제합니다. 서프레션을 하다가 이게 과도해지면 인제 블랙아웃이라 그래서 필름이 끊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전두엽에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뇌 전체적으로 서프레션을 하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가 억제되기 때문에요. 뇌 기능 자체에 사실 좋지 않죠. 그래서 술을 드셔도 이렇게 내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 음주량을 유지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뭐 알코올과 관계된 인지 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런 음주 습관은 저희들이 고치고 저기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전두엽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뇌 기능 전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사실 이 치매 환자분이나 인지저하 환자분들 많은 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최근에 여성 환자분들 대개는 전두엽 기능 떨어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쪼끔 남성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인제 아주 흥미로운 이 환자분이 68세 여성인데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아주 그 배우자분한테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고 내조의 여왕이죠. 자녀분들도 아주 잘 키우셨어요. 어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아주 잘 키웠는데 가정주부고 별 특이 병력도 없이 워낙에 말도 없으셨죠. 순종적이고 집안 살림 잘하시고 순종적이고. 근데 인제 이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습니다. 당뇨고혈압 고지혈도 없이 운동하고 평소에도 말수가 쪼끔 얌전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쉽게 흥분하고 자기 의견 표출도 많아져서 '아 우리 엄마가 인제 나이도 좀 드셨으니까 인제 할 말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버스 나가서 줄을 서질 못하고 마트에서 계산대에 서서 줄을 서지 못하고 앞에 사람들하고 시비도 붙고 어떤 때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마트에서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오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한 번도 뭘 요구하거나 짜증 내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배우자분한테 짜증 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욕은 한 마디도 못 하셨는데 어떤 때는 욕도 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의 청소나 뭐 이런 것도 잘 열심히 하시고 깔끔하던 분인데 관심도 없어져요. 잘 안 해요. 지저분해도 신경도 잘 안 쓰고. 그리고 손주들을 그렇게 예뻐했는데 손주들 왔는데 크게 반기지도 않고 그냥 TV만 보고 근데 TV 내용은 또 딱히 기억도 잘 열심히 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요런 증상들이 굉장히 생겨서 '아 우울증이 생기셨나?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격이 변하셨나? 아니면 젊어서 너무 참고 사셔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이 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인제 보면 물론 젊어서 여러 가지로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희생해서 살았기 때문에 약간의 우울감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 면담을 하고 마트 갔다가 물건 그냥 들고 오고 깜빡 잊고 이런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장애도 약간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전의 성격 변화가 너무 두드러지고 충동 조절 장애가 심해서 인지 기능 검사나 이렇게 해 보니까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떨어진 이런 예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부모님이 그냥 성격이 변하고 좀 이전하고 달라졌다 하면 그냥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두 번 그러셨다가 원래대로 뭐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몇 달 뭐 1-2년 계속 지속되고 빈번해지고 이게 충동 조절 장애까지도 생기고 약간 정상의 생활의 범주에서 쪼끔 벗어난다 싶으시면 이게 전두엽 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아닌가.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인지 기능 장애랑 같이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은 쪼끔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이 6 개월에 한 번씩 브레인 신경과 자율신경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료 받으신다니까 네 좋아지시고 저는 환자분들 좋아지셔서 안 오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오시면 또 정성껏 진료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나이 들어 가시면서
매일매일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고 이렇게 했을 때 감정의 변화라든지 요런 것도 쪼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안이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이전하고 달라지는 건 없는지 요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전두툭두 치매 환자분들 그 MRI를 보면요. MRI랑 인제 기능 검사로 펫 검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뇌가 우리가 정상은 아까도 이랑 고랑 해 가지고 뇌가 이렇게 통통하게 잘 이렇게 어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 발달해 있잖아요. 나이가 이게 병적인 노화로 인제 위축이 심해지면, 특히 전두축두 치매다 그러면 전두엽 위축, 그다음에 일부 축두엽 위축 이렇게 동반되는데, 전두축두 치매 중에서도 인제 행동 변이형 그러면 주로는 전두엽 위축이 많이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작아져요. 뇌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사이사이 요런 데가 넓어져요. 그리고 뇌에 이 뇌실이라고 하죠. 이게 그 뇌척수액이 차 있는 요런 데가 뇌 위축 때문에 역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MRI 상으로 보면 보통은 그냥 뭐 뇌혈관병변이나 뇌종양이나 뭐 다른 게 없으면 "정상입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뇌 위축이라든지 뇌실이 커져 있다든지 또는 소혈관 변성이라든지 요런 것까지 파악을 해 보면은 이런 MRI에서 이상이 동반되는 예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좋은 거는 아밀로이드나 타우 뭐 펫 같은 요런 그 축두치매 환자분들은 주로 아밀로이드보다는 타우 그 단백질이 많이 침착하기도 하는데, 인제 그게 변이에 따라서 쪼금 다르지만요. 이거는 인제 FDG 펫이에요. 그래서 되게 포도당 대사를 보는 겁니다. 포도당 대사는 우리 뇌가 체중의 한 2%를 차지하지만 우리 에너지 소모량은 거의 20-30% 이상입니다. 그리고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를 굉장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막 뇌가 이렇게 잘 집중 안 되면은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아우 당 떨어져." 그러시잖아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뇌는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나 당이 떨어지면 뇌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나 타우나 이런 어떤 최근에 나온 요런 펫 그 검사 이전에는 우리가 포도당 대사를 보는 펫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전두축두 치매 환자분들 이게 정상적으로 빨갛게 포도당 대사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뇌가 전반적으로 쫙 이루어져야, 빨갛게 잘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포도당 대사가 다 떨어져서 이게 안 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신경 세포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소비율도 줄어서 오히려 포도당 업테이크라고 그러는데 이 축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아주 펑셔널하게 기능적인 검사로는 PET 검사 같은 거 하면 아주 좋습니다. 딸기 바나나 님. 건강검진에서 간단한 인지 검사를 했는데 치매 위험도가 높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속도 잘 기억하고 운전도 문제없이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는데, 건강검진에 보면 저도 건강검진할 때 보면은 인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 거기 스크리닝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관 인자라든지 아니면 체중, 뭐 혈압 요런 다른 인자들까지도 사실은 다 포괄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인지 기능이 그리고 치매가 알츠하이머나 전두축수 치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혈관성 치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매 위험도를 보는 이 스크리닝 그 설문에는 혈관 인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콜레스테롤, 뭐 혈압, 당 수치 요런 것들도 다 사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치매 위험도가 높음이라고 나오면은 만약에 본인이 이 스크리닝 하실 때 체크를 나 기억력도 좋고 운전도 잘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치매 위험도가 높음으로 나온 건 혹시나 다른 어떤 혈관성 인자나 뭐 수면 뭐 요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거를 아마 쪼끔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팩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혈관 인자도 없고 일상생활도 다 좋고 운동도 잘하고 뭐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억력이나 모든 게 문제가 없으면 치매 위험도가 높음이라고 나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이나 다른 그 혈관 인자, 위험 인자도 같이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백질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치매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단순 노화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MRI 보면은 사실 뇌위축 별로 없으신데 백질 변화라고 그래서 아까 요 어 요죠. 그 MRI에서 이 뇌실 옆으로 여기 나왔네요. 요 여기가 백질이거든요. 여기 이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건 피질이에요. 여기에 신경세포가 있고요. 요거는 뇌실 물주머니고요. 그 옆에 요 하얀 거 보이시죠? 요게 인제 백질입니다. 백질은 이 신경세포에서 신경 가닥가닥, 신경은 전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가닥가닥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고 다른 이 뇌 신경하고 서로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죠. 이런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냅스라는 거 들어보셨고 이 신경세포의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잘 형성이 돼야 뇌 기능이 좋다고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백질이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의 전선끼리 연결되는 이런 다 통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백질 변성이다 하면 여기에 인제 조그맣게 이렇게 하얗게 점점점점 나타나는 변화를 백질 변성이라고 해요. 사실 하나도 없는 게 정상. 저희가 보통 아주 쉽게 표현하는 이전에 인제 이 학자의 표현을 보면 이제 하나도 없으면 0 이고요. 가장 심한 걸 3 이라고 표현을 하면 0, 1, 2, 3이 있겠죠. 아주 인제 제가 심플하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보통 나이가 들고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면 1 정도까지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문드문 요런 백질 변성이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신경학적 증상이나 다른 거 없이 보통은 그냥 괜찮아요. 단순 노화, 뭐 나이 들면 고혈압 병력이 있을수록 좀 더 그레이드 1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쪼끔씩은 보일 수 있다. 왜 눈 오듯이 쪼끔씩 양이. 그런데 얘가 요렇게 뭉쳐요.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뭉치고 뇌실 주위로 뭉치고 요 안쪽으로 깊게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두께에 따라서 우리가 2 단계, 3 단계, 3 단계가 제일 나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2 단계, 3 단계 진행이 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되게 뇌졸중 또는 뭐 혈관 치매 요런 거에 원인은 될 수 있다. 쪼금 더 위험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없거나 단순하게 그냥 점점점점 쪼끔씩 약간 보이는 것까지는 단순 노화로 치부할 수 있고요. 그 양이 굉장히 많고 증가될수록 뇌혈관 질환이나 혈관성 치매나 다른 위험도는 좀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하나씩 2 개, 몇 개 관찰되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약을 미리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직 치매는 아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것도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어 인지 기능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의 그냥 한 20년 넘는 그 임상 경험을 보면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증상들은 기억력이든 전두엽 기능이든 뭐 아니면은 길찾기 혼동하는 능력이든 뭐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중에서 뭐 우울감이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6 개월 이상을 두고 쪼금씩 '쪼금 더 심해지고 진행되나?' 하면은 우리가 유의하게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사실은 약을 미리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치료제가 많이 나온 거는 사실 알츠하이머 타입의 치매가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약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인제 디지즈 모디파잉 드러그 그래서 왜 면역 치료, 주사 치료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사 치료도 지금 1-2 년부터 나와서 환자분들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약물에 대한 를 먹어야 되는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면 지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논문마다 연구 보고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10에서 20% 이상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왜 주사 치료 있잖아요. 뭐 2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최근에. 앞으로는 뭐 이게 피하 주사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제 아밀로이드를 타겟하는 주사, 면역 치료 같은 경우도 뭐 보고마다 한 뭐 27% 정도의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인지 기능이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나아지지 않고 반복해서 진행한다 싶으면 검사를 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치매 예방은 한 가지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약물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약물이 주사든 먹는 약이든 약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 일상생활에서 운동도 하고 인지 활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낮추고 수면도 하고 기저질환도 조절하는 이런 다각적인 치료가 같이 칵테일 치료를 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경도인지 장애가 있으면 몇 년 안에 치매로 가는, 요거는 아마 이미 연구 결과가 나 있어요. 1 년에 진행하는 율이 그 논문마다 인제 에피데미올로직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쭉 환자분들 데이터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1 년에 한 15 에서 한 16% 이상 그 진행할 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면 경도인지 장애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단계는 맞는 게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이 모두 다 치매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자분들 중에서 되게 뇌가 해마나 다른 부분의 어떤 위축이 굉장히 동반이 돼 있거나, 또는 신경 인지 기능 검사에서 아주 선택적으로 특정 영역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뭐 우울감이 동반되거나, 또는 이 우리 기능 검사, PET 검사 이런 데서 포도당 대사라든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밀로이드나 타우나 다른 게 침착이 돼 있거나, 요런 것들의 어떤 그 위험도, 그리고 인제 뭐 혈액 검사로 저희가 아포단배질 유전형 이런 것도 보잖아요. 물론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도 있는지 보고, 요런 것들의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서 몇 가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봐서 위험도를 측정을 하고, 그 위험도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가 모두 다 치매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되거나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를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잘 접근해야 되는 단계는 맞습니다. 한 1 년에 12에서 16% 정도는 치매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은 알려져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는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까도 누누이 여러 선생님들도 나와서 다 얘기하시겠지만, 치매는 단순히 약물 하나로 조절되는 질환 아니고요. 운동만 한다고 조절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인지 활동, 뭐 사회적인 활동, 모든 걸 다 해야 쪼끔씩 우리가 치매로 진행하는 걸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 질문도 좋은 것 같아요. 에 나는 멀쩡하다고 병원 가기를 거부합니다. 억지로 데려가야 할지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됩니다. 저 진료하면서 종종 뵀습니다. 특히 나는 괜찮은데, 난 멀쩡한데 자녀들이 나를 뭐 치매로 만들려고 여기를 데려왔다고 막 진료실에서도 화를 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치료하거나 늦추는 건 더 어렵고, 정말로 괜찮으신지 뇌도 우리가 뇌졸중 검진도 하고 심장도 검진하는데, 인지기능 검진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나이에 맞게 잘 유지가 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치료를 해서 더 보완할 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러 검진하러 오신 겁니다 하면은 대부분은 납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실은 얘기를 하세요. 나이 들어서 제일 두려운 게 치매로 뭐 이완되거나 이래서 자제분들이나 배우자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우 치매인 것 같아." 아니면 "치매 증상 있는지 병원 가 보자."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나이에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게 괜찮은지 한번 인지 기능 검진하러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 보면 어떠실까요?"라고 좀 더 완곡하게 설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MRI를 찍으면 바로 치매 여부가 확실히 나오나요? 아 심 신경 심리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검사 과정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예.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 일부 환자분들은 MRI를 가지고 오셔서 "저 이거 MRI 찍었더니 뇌가 작아졌다고 저 치매라고 하는데 맞나요?"라고도 오십니다. 근데요. 어 이 MRI 하나만 가지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환자의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이게 진행되는지 정도 사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회성인 증상이 아니라 그런 신경학적 면담이나 진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경심리 검사는 네 초기일수록 하셔야 되고 초기일수록 좀 복잡한 걸 하셔야 우리가 이상 유무를 찾기가 쉽기 때문에 이 신경 인지 기능 검사, 신경 심리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셔서 그 소견이 어느 부분이 뇌의 전두엽, 측두엽 또는 뭐 두정엽 또는 우울증 뭐 집중력 어느 부분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MRI를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위축이라든지 소혈관 변성 뭐 염증 이런 거는 우리가 MRI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의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떨어졌는지는 신경 인지 기능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검사를 해서 유의미하게 '아 앞으로 쪼금 더 다른 접근이 쪼금 더 뇌의 상태를 봐야 되겠다.'라면 그때 인제 MRI나 뭐 펫 검사나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89세 엄마가 머리 앞쪽으로 두통이 심하고 잠을 못 주무셔서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녀도 낫지가 않으세요. 아마 만성 두통이신가 봐요. 그리고 수면 장애도 같이 있고요. 어 보통은 만성 두통이 그 불안이나 수면 장애랑 같이 많이 가지고 계셔서요. 어머님이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 하시면 막 억지로 인지 기능 검사를 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성 두통이 수면 장애랑 같이 있으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장애라든지 스트레스 평가 요런 것들은 쪼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그리고 여성 나이 65세 혈압약, 고지혈증 복용 중이고 평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버스 타거나 안 가는 길을 헤매려 보시는데 TV 보다가 낮잠을 듭니다. 잠을 못 잘 때는 4-5 시간입니다.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저는 검사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잠을 못 자서 뭐 어느 그냥 몇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버스를 타거나 잘 안 다니던 길을 가다 길을 뭐 한 번 헤맸는데 그다음에는 또 쭉 괜찮다 이러시면 괜찮지만요. 어 처음에 길찾기 장애라든지 이런 시공간 능력이 떨어졌을 때에 주로는 인제 두정역 기능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질 때 처음에는 아주 낯선 길을 잘 못 찾거나 잘 안 다니던 길을 쪼끔 혼동하는 증상이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TV 보다가 낮잠을 자는데 1-2 시간 되고 잠 못 잘 때는 4-5 시간 이렇게 수면에도 쪼금 불규칙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거기다 혈관 인지인 혈압 고지혈증 복용 중이시고 이러시면 제 생각에는 와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제가 준비한 자료도 거의 다 됐고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저기 했는데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 주시고 서로 온라인 채팅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 드린 건 요 전두엽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나 뭐 시공간 능력을 담당하거나 계산 능력 관계 있는 어떤 주정엽이라든지 후두엽, 희신경 그다음에 듣고 말하고 요런 그 기억력, 언어 기억 관계된 측두엽 이 신경은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전선 네트워크, 시냅스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도 하시고 항산화 식단하시고 그다음에 잠도 잘 주무시고 사회적인 활동 그다음에 취미 활동 유지하시고 기저질환 잘 조절하시고 증상이 6 개월 이상 계속 반복되고 하시면 조기 검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노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